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하한가 날벼락을 맞은 종목은 모두 8개입니다. 다올투자증권과 삼천리, 서울가스 하림지주 등은 오전부터 가격 제한 폭인 30%까지 급락했고 결국 하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들 종목은 업종이나 테마 등에서 공통점이 없지만 모두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CJ도 SG증권이 19만 주 넘게 팔면서 한때 28% 넘게 급락했다가 낙폭을 12%까지 줄여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SG증권의 시스템 오류나 주가 하락을 예상한 공매도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SG증권과 계약을 맺은 차액 결제 거래 매물이 쏟아졌다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40%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외 파생 상품인데 특정 사모펀드가 무리하게 차입 거래를 하며 주가를 띄우다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해당 종목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과도한 차입 투자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종목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율은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좀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링 효과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0개월 만에 다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SBS가 입수한 지난 2021년 9월 한 투자 설명회에서 발언한 라덕연 대표의 음성 녹음 파일입니다. 설명회엔 병원장들을 비롯해 일부 고액 투자자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들 원금이 35, 50원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벌어도 돼?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거죠. 라 대표는 기존의 주가 조작이 당국에 왜 적발됐는지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끼리 주식이 오가고 이렇게 오가면은 이거는 금방 벌어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일로 간 게 여기서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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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질 않아요. 법으로 금지된 통정 매매를 설명한 건데 자신이 이 모든 투자 구조를 짜고 운영하지만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지휘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한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앞서 통정 매매 등 주가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라 대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통정 매매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에 매도 걸어 놓을게. 내가 어디까지 사갈게.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산 종목들은 전부 다 대기업이고 우량주들이에요. 라 대표는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 감시망을 비웃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 컨트롤 파워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실질적으로는 제 고객들한테 제가 이 주식들을 사게끔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증명해내는 방법이 없어요. SBS 김도균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라덕연 대표는 수사 당국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식을 언제 사고 팔지 지시하는 건 모두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으로 하고 이런 모든 작업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손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라덕연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으로 주식 매매를 지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멤버들 몇 명만 제가 차명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사라, 누구 거 어떻게 사줘라, 누구 거 어떻게 팔아드려라 그것만 오더를 내듯이. 이런 지시를 받은 일당은 정상적인 주식 거래로 보이게끔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들고 전국 곳곳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이면은 울산에서 부산으로 직원을 보내요. 일산에 계시는 회장님이다. 핸드폰 들고 일산 가요. IP 추적 등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5억 원 이상 고액 투자자들에겐 대우도 달랐습니다. 원장님들 그 병원에다가 한 대 한 대 노트북을 다 놔드렸어요. 저희는 지금 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발각될 것을 대비해 자신과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일당 간의 연결고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연락처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는 애들, 얘들도 제가 연락 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라 대표는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자신과 일당에게 의혹이 쏟아지자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모한 적도 없고요. 얘네가 제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얘네들은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몰랐어요. 라 대표는 연결고리를 들키지 않기 위해 투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로 일당 소유의 골프 연습장 회원권을 사게 하거나 음식점에서 고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관련된 쪽으로 받아버리면은 이게 그 연결고리가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세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제 통장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설명회들을 통해 고액 투자가 이어지면서 라 대표 일당은 지난해 말 이른바 투자금 1조 달성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신 그 설명의 자리에서 라더견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던 투자자들이 뭔가 불법 행위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검찰이나 금융당국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럼 투자자들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사실상 주가 조작을 의미하는 라더견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자 우려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발각되는 걸 걱정하고 오늘 보시는 게요.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말씀해주세요. 검찰에서 털면 이슈가 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적하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관심을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평가가 미치는 분들인데 그 분들도 자료들이 아닌 금액이 지금 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용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가 없다는 점을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 조사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장담했고 털려면 어떻게 털려도 털리면 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디펜스를 할 수가 있으면은 이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안전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멤버가 더 많아지면 이게 이거 노이즈도 많고 그렇게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많이 탈수록 이걸 거꾸로 어떻게 증명해요? 거꾸로 증명할 길이 없고. 해당 녹음 파일을 들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도 불법성을 인식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주가 조작에 대한 정황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여지고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그럼 이 내용 손기준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더견 대표는 저희뿐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여러 언론사들을 만나서 자신은 주가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게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예, 지금 라더견 대표는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줄곧 나도 피해자다. 네. 예, 주가 조작 세력은 이득을 본 사람들일 거라며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려왔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내가 지휘했다는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본인 음성, 또 구체적인 수법들까지 공개되면서 이번 사태가 오늘 이후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네. 당장 합동수사팀은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등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요. 수사 대상과 범위 역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 터지고 나서 너도 나도 다 돈 잃었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문제의 설명회에 참석했던 투자자들도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유수환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 일부 고액 투자자들은 검찰에서 털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등 사실상 불법성을 인지하고 묻는 듯한 질문을 라 대표에게 던집니다. 라 대표가 설계한 주식 매매가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알았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신분증, 휴대전화를 내주고 계좌를 개설해 맡겼다면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라 대표의 이러한 설명 없이 그저 지인의 소개 등으로 투자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설명회에 참석할 정도로 고액을 투자한 경우 과연 순수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한층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내일도 지금 추가 보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일은 음성 파일 내용 가운데 라 대표와 일당이 주로 어떤 성격의 종목들을 노렸는지 또 얼마나 어디까지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또 오늘 저희 보도와 관련해서 라 대표는 뭐라고 해명하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일도 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손기준 기자였습니다. 재작년 9월 투자 설명회에서 라더견 대표는 자신이 선택한 종목들의 주가가 폭등할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냥 뭐 핵폭탄, 핵전쟁 나듯이 막 빵빵빵 다 올라가겠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요. 직접 이슈를 만들 수 있다며 계획대로라면 투자자들은 최대 몇천억 원까지 벌 수 있고 그때가 최종 매각 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를 세상에 이슈를 만들어버리면은 이런 회사들은 거의 주가가 10배, 20배, 30배 올라가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더 이상 해먹을 수 있는 빈틈은 사라지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한 몇백억씩, 몇천억씩 버시겠죠. 그러고 나서 끝인 거예요. 라 씨가 언급한 빈틈은 바로 상속 관련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SBS 취재 결과 이번에 주가가 폭락한 8개 종목 가운데 대주주 상속 이슈가 있는 종목은 7개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여기 빈틈은 뭐냐면은 이 빈틈이 한 방에 해결되는 시점은 상속세 법이 개정이 되면 돼요.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기업 오너 일가는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가 낮은 걸 선호하고 이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라 대표의 설명입니다. 설명회에선 그 대상들을 후보군 3,400개 기업 중에 선택했다며 대주주들의 나이까지 언급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회사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회장님이 70대예요. 자신의 전략을 설명한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겐 더 많은 투자를 독려합니다. 저는 이거 제가 다 해먹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냥 적당히 제가 하고 그냥 세상에 이걸 터뜨려버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몇백억씩 버시죠. 몇백억, 몇천억씩 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최대한 준비를 해놓으시고. SBS 조윤아입니다. 네, 최근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라더견 대표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막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법원이 라더견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네요. 네, 조금 전 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라 대표에 대해 3시간 가까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그제 검찰에 체포된 라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시세 조정 혐의 인정하시나요? 법인 여러 개 만드셨는데 자금 세탁 용도입니까?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해 투자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와 식당과 골프 아카데미 등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 라더견 대표의 측근 2명도 체포됐는데 이 2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죠? 네, 검찰은 라 대표의 측근으로 의사 등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변모, 안모 씨에 대해서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라 대표의 수행기사 역할을 했던 인물 2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주변 인물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락 사태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김잉래 다우키움 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차액 결제 거래 계좌 3,400여 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SBS 손기준입니다.